지난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5년 새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봄비는 평년보다 적게 내려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원인 그리고 상반기 날씨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가운 봄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네, 먼저 미세먼지 측정 서울시에서 한 46곳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미세먼지 그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는 서울이 가장 많은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일단 환경부에서 전국 97개 시군에 317개 장비 측정망을 갖다가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일정 시간 여과지에 포집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포집된 물질을 베타선을 투과시켜서 입자상 물질의 중량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를 갖다 마이크로그램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중량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것도 지난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나요? 지난 3월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1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 5년 사이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지난 5년 동안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9 마이크로그램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높아진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특히 3월 하순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85 마이크로그램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치는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수치 한 3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나쁨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농도를 보일 정도로 심각한 수치였죠. 그렇군요. 이게 참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나타나느냐 할 때 왠지 자동차 이용률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중국이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작년이나 비해서 이렇게 크게 자동차나 산업 같은 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더 증가한다는 건 중국의 영향이 더 많았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높아졌던 것은 일단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 영향 때문이었죠. 3월에 전국 황사 발생일과 5.6일입니다. 이거는 평년 1.8일보다 3.8일이 많았고요. 1973년 이후에 거의 4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8일 동안 황사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뭐 평년 1.9일에 비해서 거의 4배 이상 많이 발생을 했고 1908년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중국의 황사의 원인 외에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동성 고기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가 좀 정체했거든요. 예, 바람이 잘 불지 않았던 거죠. 네, 예. 거기다 이제 비도 좀 덜 내렸죠. 기압골 영향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동성 고기가 영향을 받으면서 대기가 안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 오염 물질이 확산되지를 못하고 정체하고 축적되면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죠. 예, 뭐 중국의 영향 혹은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덜 내려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계속 쌓였던 것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최근 한두 차례 비가 내리긴 했지만 올해는 좀처럼 봄비 소식을 듣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지난달 강수량은 어느 정도가 됐는지 또 오늘 반갑게도 봄비가 내렸는데 오늘의 날씨까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강수량은 40.5mm입니다. 평균 56.4mm에 대비해서 한 69% 수준인데요. 전국의 강수일수도 5.1일에 머물면서 이것도 한 42년 만에 비가 적게 내린 3월이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 등 중부지방의 강수량이 예전에 대비해서 거의 20%대거든요. 다만 영남 지역 다음에 제주도 지역만 평년과 비슷한 강수량을 보이면서 아주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상당히 컸는데요. 일단 오늘 아주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주로 새벽까지 내리는 비인데 하여튼 중부지방 지금까지 가물고 있던 중부지방으로도 전국적으로 저희들은 한 20에서 한 50mm 내외 좀 많이 내린 곳은 8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뭄은 상당히 해소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가뭄이 극심한 중북부나 강원 영동 지역은 앞으로도 한 200mm 이상 더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최근에 가뭄 상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니 31일에 내린 비가 경제적 가치가 거의 2,500억 원이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렇다면 센터장님, 올해 남은 상반기 날씨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릴까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희 KB외대예보센터에서는 올 상반기 기온부터 보면은 예. 평년에 비해서 기온은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기온 편차는 좀 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년에 비해서 맑은 날씨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강수량이 되는데 현재 극심한 가뭄 현상을 보고 있는 중부지방, 영동지방으로는 평년보다 이 강수량이 적은 상태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지방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은 그런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는 말씀이 참 반가운데 우리가 보통 비바람하면 안 좋게 표현하지만 지금은 참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좀 네. 농부들의 마음에도 좋게 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세먼지는 계속해서 심해지는데 아직까지 이 대처법이나 예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번 좀 전해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식약처에서 인증한 황사 마스크 예. 꼭 하시고요. 외출하신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고 물 많이 드시면서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